너무 재밌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모셨던 분 중에 김철광 대표님이 있으셨는데, 네. 그분은 개인 투자자신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집중 투자를 한다. 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 전에 또 모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대건 또 본부장이라고 보시는데, 그분 또 분산 투자를 또 해야 된다. 하셨거든요. 네. 정답이 없는 거긴 한데, 네. 이건배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그러니까 직장인인데 별도 직장이 있고 그냥 개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집중 투자가 또 오는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으세요? 분산 투자가 더 효율적인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 경험의 유무일 것 같습니다. 투자 경험의 유무.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투자 경험이 있고 그 투자 기본적인 이제 투자 철학이 있고 투자 방법론이 있고 그 투자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라고 하면은 그 확신이 있는 종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제 집중 투자가 이제 좋을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좋은 투자 기회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스타일에 맞고 제가 정말 확신을 갖고 뭐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자주 발견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확신이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경험이 있고 충분한 경험이 있고 그런 이제 확실하게 매력적인 투자처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의 이제 투자 경험이 좀 작고 그리고 투자를 좀 더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현재는 본인이 이제 굉장히 확신을 가질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이제 주식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들을 추천드리는지 좀 주식이 좀 초보자라고 하면은 주식, 뭐 채권, 뭐 펀드, 뭐 이런 걸또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분산하는 게 나은지 그런 것들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도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자 경험 유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경험이 있고 굉장히 좀 베테랑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조언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아서 이제 분산해서 알아서 이제 배분을 하셨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저는 적당한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펀드도 이제 그런 뭐 몇 가지 이제 활용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펀드에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해놓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서로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이제 수익률 종목 구성해서 맞습니다. 야. 그리고 수익률도 이제 경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어떤 펀드의 수익률보다 더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고 예를 들면 펀드 수익률보다 안 좋으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그 탤런트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자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게 내 수익률이 또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펀드에 투자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시험해 보지 않으면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초반에는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에 맞는지 채권에 맞는지 주식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제 나한테 맞는 자산을 조금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팁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펀드를 가입해서 펀드랑 내가 실제 개인 경쟁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이제 실력도 알 수 있는 거고 또 부족한 부분도 알 수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펀드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 구성 종목을 보면서 그럴 수도 굉장히 좋은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르네상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요 어떤 회사예요 이게?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인가요? 예, 저희는 이제 그 헤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지 펀드면 그 조지 소로스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헤지 펀드랑 일반 펀드랑 어떻게 달라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모펀드랑 이제 사모펀드의 어떤 분류를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 인수가 이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가입이 가능하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대 가입 인수가 49인으로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 정예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펀드는 공모펀드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모펀드를 많이 알고 은행 계시죠. 통해서나 증권 통해서 하는 것들은. 그럼 이 사모펀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적으로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에도 투자기도 하고 그럼 부동산에 투자가 예. 이런 개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모펀드를 모아서 이것도 똑같이 주식 운영하듯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운용 스타일이나 운용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뭐 공연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부동산이라든지 인프라 혹은 뭐 고위험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정말 이제 다양한 어떤 전략을 좀 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펀드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전략을 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모펀드의 좀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모펀드만 운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사모펀드만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좀 정해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공모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이제 종합자산운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금 규모도 저희보다 이제 훨씬 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사모 투자 회사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자본금도 종합자산운용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고 그리고 이제 모집 인수도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펀드당 49인. 네. 그럼 이게 금액도 좀 다른가요? 금액이 이제 보통은 이제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10만 원부터 해가지고 뭐 100만 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은 좀 전문 투자자의 느낌을 좀 갖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인원수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최저한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으로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1억. 예, 그러니까 그래서 1억 이제 이상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투자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은 이제 1억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억 이상이니까 49인이니까 뭐 일단은 최소한 49억 원 이상. 다 찬다고 하면은 그럼 이거 가지고 똑같이 펀드 주식 투자하셔갖고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주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채권이라든지 뭐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다양한 전략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르네사스 자산운용에서는 주식만 하시나요? 지금 저희는 이제 상장 주식하고 비상장 주식을 좀 섞어서 투자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굉장히 좀 그 변동성이 국내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높은 시장이다 보니 이제 그 상장 주식의 어떤 변동성을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장 주식을 투자했을 때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상장 주식을 100%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제 상장 주식을 50%만 가져가게 되면은 시장의 어떤 변동성 대비 절반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비상장이 이제 상장되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한 번씩 약간 기준가가 어떤 그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상시에는 안정적으로 이제 시장 변동성 대비했을 때 절반 수준으로 변동성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들이 이제 상장될 때마다 어떤 기준가를 좀 한 번씩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장과 비상장 등을 이렇게 섞어서 펀드를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비상장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고 관심들이 많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든지 이제 살 수가 있지만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도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해소해드리고 대신해서 그런 부분에 투자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요즘 주식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제가 지금 뭐 이게 저희도 이제 회사를 옮기다 보니까 그 이제 퇴직금 운영하고 막 그런 것들 매주 날라오는데 작년까지 계속 플러스다가 최근에 마이너스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실적들이 대부분 펀드들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최근에 와서 많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장 부분의 어떤 변동성을 줄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철학 자체가 이제 가치 투자 철학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 철학에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들이
조금 관심을 갖지 않거나 좀 소외되어 있는 주식을 네.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중소형주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기업들의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도 별로 좋지 않고 주가도 약간 약했던 부분이 있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탁월한 성과를 낸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은 실제로 주가도 굉장히 안 좋은 시장 상황에도 좀 주가가 좋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신규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VIP에서 나오셔가지고 예, 2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좀 지금까지 수익률을 좀 네. 여쭤봐도 되나요? 예, 그 저희 회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저희가 2월 달 시작한 이후에 이제 7.5% 정도 빠졌는데 마이너스 7.5%인데 저희 회사 펀드는 이제 9에서 10%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9에서 10%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시장 대비했을 때 이제 4개월 동안 한 17에서 18% 정도 아웃퍼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시장 자체를 네. 보기보다는 네.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제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종목만 잘 고르면은 사실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시장보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4개월 동안은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열심히 발붙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뭐 특정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쭤봤던 거였던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쭤봤었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책을 잘 쓰신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되게 진짜 잘 쓰셨거든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내용이 있어서, 아무튼 감동적인 수익률 예 들었습니다.